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수처 수사 상황인데요. 예. 공수처 대변인실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됐고 조사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티타임은 없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흔히 이제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 이제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할 경우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티타임이 사전에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차 한 잔 정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1분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11시부터 바로 조사가 진행됐으니까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곧바로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11시부터 영상 녹화실에서 공수처에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현재 조사가 이제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좀 지난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의 도착 시간을 보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 걸로 보이고 공수처 역시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공수처가 이제 준비를 좀 상당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과천청사 5동입니다. 5동 3층에 338호가 있는 곳인데요. 예. 영상 녹화 조사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사 공간 자체를 마련을 했는데 2층 자체를 아예 거의 사실상 윤 대통령의 조사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사 중간에 휴식을 갖출 수 있는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대상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청사 자체의 외부인 출입이나 이런 것들은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경호처 인원들도 이제 공수처 내외부에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 조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제 지난해 31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지를 보강해 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 오늘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국민의원총회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망신주기 체포다 뭐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상황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은 다 이미 조사를 받았고 또 구속이 돼 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당연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범죄는 집단범, 조직범이고요.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죄책도 다 다르고 법정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돼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중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들. 지금 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예. 박안수 전 참모총장이라든지 다 지금 수사가 됐고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휘 통솔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범죄, 직권남용에 따른 내란 범죄 행위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즉 나머지 지금 구속돼서 기소된 그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10명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어떤 진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범으로 이제 관계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서 사실상 전부 묵비권, 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없고 그대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로 다시 기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수사 절차를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뭐 검찰에 가서도 특별히 뭐 다른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다 지시에 또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구속돼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어떤 본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조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따져볼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술이 나와 있는데 이미 구속 기소돼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 진술이 서로 맞지 않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재판부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될까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도 같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나 뭐 요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점거, 서버에 대한 어떤 뭐 반출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의 중대성, 이 두 가지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내란 범죄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중대한 범죄고요. 또 이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대통령이 그 공범들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범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그 가장 정점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여부인데요.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죄책이 무겁고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는 좀 실무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할지 안 할지 자체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수처 앞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술 거부권을 그러니까 안 할 것 같다라고 한 것이 이제 진술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였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조사에서 일단 출석은 했지만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관저에서도 출발할 때 다른 말 없이 가자라고만 얘기를 했다면서 탄핵 심판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변론기일이 있는데 예. 신병이 보장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예. 또 사소한 내용이지만 관저에 나오기 전에 아까 티타임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관저에 나오기 전에 이제 토스트 정도 좀 몇 조각 먹었다 이런 내용도 좀 설명을 했고요. 예. 이제 교수님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사에 이제 응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응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실제로 만약에 발부가 되거나 이렇게 돼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가 상당히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탄핵 심판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제 진술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거나 이제 미룰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이제 피의 사실 그리고 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실제로 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